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글 맞춤법의 그 총칙에 해당하는 1부터 4만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막 어렵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죠? 어렵진 않은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이제 자모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자모. 그러니까 자모는 자음하고 모음. 그죠? 앞에 이제 글자를 따서 우리가 자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페이지 사항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16페이지. 네. 자, 그래서 사항. 이렇게 자모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글의 자모의 수는 20넉자. 그죠? 그 순서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역을 모른다 해서 뭐, 그죠? 디귿, 시옷.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지만 뒤에 가서 이제 키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키역 아니에요. 키윽. 키역하면 조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키윽. 그다음 티읒, 그렇죠? 티윽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피읍, 비읍 받침 아니고 피읍 받침이죠. 히읗, 히읗 받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그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요게 앞에가 이제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모음 이가 있습니다. 모음 이 앞에 이게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으,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으를 쓰겠죠. 모음 으에 밑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는 겁니다.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니, 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니, 은. 자, 그러면 또 뭐 딴 거 집어 넣어 볼까요? 리, 을 이렇게.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얘는요. 초성. 그러니까 초성의 음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초성의 음가. 그럼 얘는요. 얘는 종성의 음가를 보여줍니다. 종성의 음가. 그죠? 음가는 소리 음자의 값 같죠. 소리값. 그래서 리을 할 때, 초성에는 리 할 때 그 소리값이고, 을 할 때 받침에는 이렇게 발음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기읍이 아니라 기역이죠. 그렇죠? 요 역. 읍이 아닙니다. 디읍이 아니라 그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읍이 아니라 시옷. 요 세 가지는 요 기역과 디귿과 시옷은 예외예요. 그렇죠? 윽, 그 다음에 읒, 그 다음에 읒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훈몽자회라는 책이 있어요. 16세기에. 그 훈몽자회에서 이제 그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음가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이제 한문에 윽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읒이라는 한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읒이라는 이 세 가지 한자어가 소리값으로 나타내기 어려워서 비슷하게 발음되는 그 한자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그거를 그냥 인정해서 기역, 디귿, 시옷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위에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순서 이름은 다 같이 한다.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죠? 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붙임 이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해요. 사전에 올릴 적에 자모 순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종이 사전을 찾을 때 요즘에 이제 다 뭐 인터넷 사전을 찾잖아요. 그죠? 이런 소리로 이제 네이버 사전 뭐 이런 거 인터넷 사전을 찾는데 종이 사전을 찾을 때는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냥 가요. 근데 이 된소리들 있죠. 그러니까 쌍자음들. 이 쌍자음들이 바로 그 예사소리, 그죠? 해당하는 예사소리 바로 뒤에 그 뒤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말들 얘네들이 모두 다 예사소리예요. 그죠? 기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모음의 순서도요. 몸의 순서도 어렵지 않아요. 몸의 순서도 여기서 지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기본이에요. 아야, 어여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 순서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중모음들이 결합하는데 이 아 뒤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모음 이를 결합을 시켜볼 겁니다. 이렇게 모음 이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면 얘는 애가 돼요. 그쵸?
규칙이죠. 야에다가 모음 이를 결합을 시키면 얘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어에다가 모음 이를 결합을 시키면 애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에다가 모음 이를 결합시키면 얘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에다가 이를 결합시키면 되는데 이중모음에 뭐가 있냐면 요 r을 또 결합시킬 수 있어.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결합할 수 있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에다가 r을 결합시키면 와가 되고요. 오에 l을 결합시키면 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는 결합시킬 수 없죠? 얘네들 결합시킬 수 없죠? 그럼 이제 이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왜가 와요. 요에다가 아나 이거 결합시킬 수 없죠? 그쵸? 없어요. 근데 여기 결합시킬 수 있죠. 그죠? 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그쵸? 그 다음에 이가 결합되고 유 없고 의에 이 결합시켜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야 어여 이렇게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거 이제 기본이 되는 모음에다가 모음 이를 먼저 붙여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 오우 계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오우 계열이잖아요. 저 오하고 우 계열은 그죠? 이중모를 때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붙는다. 그쵸? 순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순서 순서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도 역시 똑같은데 이중모음이니까 얘는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이 그쵸? 어디에 그쵸?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한글 자모 순서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그 뒤로 이제 가보면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자, 한글 자모 순서 이름은 한글 맞추어 통일해서 먼저 만들어요. 자, 근데 그 이름, 자모 이름과 순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세진이라는 분의 자모 이름과 순서는 이제 최세진 훈몽자의 16세기에 만들어진 훈몽자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훈몽자의 이제 법례라는 것이 있어요. 훈몽자의 이제 법례에 그 한글 자모 음가를 한자로 나타냅니다. 한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음자의 경우 초성에 쓰인 것, 그다음에 종성에 쓰인 것, 이거를 이제 짝을 지어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글자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을 예를 들죠. 그래서 이제 기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는 요 초성값, 그죠? 초성의 음가, 역은 요 종성의 음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합쳐서 기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음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같이 모음 이 앞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모음 그래서 여기 초성과 요 초성 자리, 그다음에 종성 자리 요거 있죠, 그렇죠? 요 종성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탕으로 각 자음이 초성, 종성에 놓이는 방식으로 씌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디귿, 시옷,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읍, 디귿, 시읒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겠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쓰여온 것이 기역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이제 부침 1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부침 1은 뭐 읽어보면 되고, 그쵸? 부침이 순서, 사전에 올릴 순서 역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요. 훈몽자의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초성, 그쵸? 여기 이제 초성, 종성, 통용, 팔자. 그래서 여기 이제 초성과 종성의 통용, 두루 쓰이는 8자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까지만. 그럼 그 뒤에 거는요? 없어요. 그죠? 없어서 나중에 만든 겁니다. 이 이름을. 자,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부터 이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요거. 아까 디귿. 그죠? 근데 요게 뭐냐면 그 끝 말자야, 말자. 그러면은 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 두 글자 있거든요. 요 두 글자. 이거는 옷 의자예요. 옷 의자. 그럼 이제 의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자는 뭐라고 했냐면 뜻을 취해 소리로 사용해라. 그 발음이 없으니까 뜻을 취해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이거는 옷을 가져와서 써라. 그래서 그 기니들의 미비시는 8은 초성에 사용되고 역은 을, 읍, 옷, 응은 종성에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훈문자의 이제 법례가 여기 이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역, 디귿이고 명칭, 그죠? 그래서 과 같은 발음을 가진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은 가까운 발음은 역으로 표시했다라는 것에서 기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 은 각각 끝 말자인데 우선 그 중세 때는 이제 긋이라고 된 거죠. 옷 의자. 뭘 갖고 온 거야? 의미를 갖고 온 거야. 여기서 의미. 그렇죠? 훈차를 했겠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만을 취한다. 그래서 디귿의 명칭이 됐고 시옷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은 당시에는 이제 종성으로 쓰이지 않던 것들, 즉 무슨 말이냐, 팔종성법 또는 엄밀하게 해서는 팔종성 가족용 이렇게 돼요.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것은 종성에는 그렇죠? 이게 가능할 가짜, 뭐뭐 할 만하다, 족자가 만족하다, 용자가 쓰다 용자요. 그래서 종성에는 8글자를 사용하면 만족할 만하다. 그래서 팔종성법. 그래서 이 받침들은 종성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표음적 표기법으로. 그래서 지읒, 치읒. 그렇죠? 얘네들은 디귿. 티읒도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키읔은 기역으로 대표음, 피읍은 비읍 대표음, 히읗도 디귿으로 대표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초성에 모음 이를 붙인 지, 키, 치, 키, 티, 피, 히로만 음가를 나타내 주었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과 같은 이름이 확정되었다. 왜? 아까 규칙, 그렇죠? 규칙, 초성과 종성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장. 소리에 관한 거. 이제 된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된소리. 자, 그래서 제 5항에 보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단어 아니에요. 이 조건이에요, 조건. 한 단어 안. 그래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주에 첫 수를 된소리를 적는다. 그래서 두 모음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 쌀 때 요거 쩍, 깨, 빠, 뜸, 그쵸? 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있고, 얘는 두 모음 사이에 뭐냐? 오라는 모음, 어라는 모음, 어라는 모음, 에라는 모음, 오라는 모음, 아라는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난다. 그쵸? 자,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가 있다. 산뜻, 잔뜩, 살짝, 훨씬.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다만,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외. 기역, 비읍, 받침 뒤가 있습니다. 그쵸?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 또는 비슷한 음절 이것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된소리가 발음되는 건 비슷하거나 같은 음절이 아닌 경우는 적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된소리지만 표기는 적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요? 국수가 됩니다. 국수. 그죠? 얘 이제 발음해보면은 국수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표기는 된소리로 적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해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조항에서 한 단어, 여기서 막 위에서 이제 이거지 한 단어. 그래서 한 단어는 한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다 그런 얘들이야. 그 보니까 한 단어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시하고 있는 단어 규정을 적용받는 못한 하나의 형태소 내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어 있죠. 그래서 눈곱, 발바닥, 잠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곱은 눈하고 곱, 그죠? 발하고 바닥, 그 다음에 잠과 자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이거는 잠자리라는 발음이 있고 잠자리가 있는데 이 잠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리는 곤충이고 잠자리는 잠을 자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어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들이에요, 그죠? 자, 이런 표기 얘네들은 그 여기에서 한 단어 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한 형태소 안에서, 그죠? 이거는 이제 보죠. 한 형태소 안이라고 바꿨어요, 그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한 단어 안을 뭘로 바꿨다고요? 한 형태소 안. 그죠?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난 대로 적어라. 여기서 난 된소리는 소리 난 대로 적어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소적은 소적으로 적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근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소적이라고 할 때 이게 된소리인데 우리가 이제 된소리로 적을 때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된소리로 발음된다라고 했을 때 그 규정을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을 적용 한번 시켜보면 시옷 그쵸? 그래서 지읒 해봤을 때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이 안 되면 이렇게 분석으로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소적으로 적어라. 이건 그냥 소적이 하나 원래 형태가 소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솥과 적이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되지 않으니까 그냥 소적이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어깨 한번 볼까요? 어깨를 어깨, 오빠를 오빠 이렇게 적을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단어 내부에서 된소리로 기본용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운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면 한 형태소에서 니은, 리을, 미음이 뒤에 나는 된소리. 이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뒤에 보면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있어요. 얘네들 울림소리예요. 자, 뒤에는 예사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된소리를 바꿔주는 것은 필연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들, 번개, 딸기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좀 니은, 그렇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를 이렇게 두 가지씩 전도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요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안 됩니다. 건들 아니고 건들, 번개 아니고 번개, 딸기 아니고 딸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된소리가 발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라. 그렇죠? 얘는 규칙이 아니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뜻, 번쩍, 딸꾹 얘들은 다 된소리를 발음하니까 그냥 그거를 된소리로 표시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걸 한번 가보면 기역, 비읍, 받침대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이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된소리 대기 또는 경음화라는 규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땐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규칙이니까. 표기할 필요가 없던 거. 소리만 그렇게 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늑대, 낙지, 접시, 갑자기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된소리로, 그죠?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기역, 그러니까 받침 기역, 그죠? 기역, 얘는 비읍,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언제나 된소리로 나타나는데 적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규칙이니까, 그죠? 다 적을 필요 없어. 규칙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접시라고 적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받침 외에 디귿 받침 있어요. 디귿 받침. 그죠? 그래서 지금 지읒, 치읒인데 모두 다 뭐냐면 디귿이라는 그죠? 대표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디귿으로 발음될 때 뒷말의 첫소가 된소리로 나는 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역시 된소리 표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요 다른 이유예요. 자, 얘네들은요 어간 어미, 그죠? 어근 같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죠? 눈꽃, 발바닥 등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단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외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똑똑하다, 쓱싹, 쌉쌀하다. 그 다음에 똑똑, 쓱싹, 쌉쌀처럼 비슷한 음절. 이 거듭된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를 표기해라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서 볼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쓱싹이라고 했을 때 뒤에 그냥 그러니까 얘를 뜩싹을요 쓱싹이라고 적어놔도 발음은 쓱싹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기는 이렇게 하고 발음을 쓱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받침 기역 뒤에 시옷이 왔으니까. 그렇죠? 된소리로 발음돼요. 자, 그러면 얘는 된소리를 적을 필요가 없죠. 원래는. 된소리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규칙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쓱싹으로 적으면 그렇죠? 이렇게 쓱싹으로 해서 된소리를 적으면 인식하기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인식하기가 쓱싹으로 쌉쌀, 그렇죠? 똑똑. 얘네들이 반복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의미 파악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예외적으로 된소리를 표기하면 의미 파악이 쉬우니까 하자라는 거. 이건 뒤에 또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히 좀 한번 보고요.
자, 더 알아보게 이제 형태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미를 지지고 있는 가장자가 말이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그죠?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거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형태소는요,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문법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책가방은 책하고 가방으로 쪼개져요. 그죠? 그럼 가방을 가하고 방으로 쪼갤 수 있느냐? 그럼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죠? 가하고 방으로 쪼개면 가방이라는 의미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가방은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쪼개고 있을 때가 쪼개고. 자, 그러면은 나비, 이 밑에 예문, 나비는 나하고 비로 쪼개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비는 나비의 의미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나비가 형태소가 돼요. 의미가 사라지기 전까지 쪼개는 걸 우리가 형태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국외음화는 요거